그 3학년 하이탑의 2권의 110조 별의 밝기와 거리.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별의 밝기는 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건 밝고 어떤 거는 뭐 어둡고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밝아서 밝을 수도 있는데 좀 어두운데 가깝게 있어가지고 밝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달 뭐 이런 거 엄청 밝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걔가 빛을 내는 것도 아니지만 가까우니까 밝게 보이는 겁니다. 별의 밝기에는 원래 밝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도 밝죠. 그러니까 원래 밝다 이 소리고, 거리가 가까우면 또 밝게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얘랑 얘랑 똑같은 애인데 얘가 가까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반사되는 양이 많아가지고요. 얘가 밝게 보이는 거죠. 이건 가까우면 밝게 보인다 이 소리고, 이거는 거리가 똑같은데 얘가 더 밝은 애야. 원래 밝은 애야. 원래 밝은 애야. 그래서 원래 밝아서 밝게 보일 수도 있고 가까워서 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거리에 따른 별의 밝기 변화. 그러니까 빛이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빛이. 근데 요 1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빛이 요 정도 양이 요 정도 면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양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배 떨어져 있으면 이 빛의 양은 똑같은데 비추는 면적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빛들이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얼마로 퍼지게 되냐면 거리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9의 표면적 공식이 4파이R 제곱이에요. 9의 표면적 공식이. 그러니까 아무튼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면적이. 그러니까 에너지 양은 똑같은데 비춰야 하는 면적이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요 면적에 비춰주는 그 빛의 양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2배면은 별빛의 밝기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별의 밝기는 별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저런 문장을 아무튼 외우셔야 됩니다. 별의 밝기는 별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거리가 3배 늘어나면 9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아셔야 되고, 일단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휴대전화로 하네. 지금 요만큼의 빛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봤을 때랑 여기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별이 여기에 오는 빛의 양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 별이, 이거 별이라고 치면 이 별이 더 어둡게 보이는 거죠. 4분의 1로. 2배 어둡게 보이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아실 것 같습니까? 넘겨서 별의 밝기와 등급.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고대의 뭐 그리스의 이제 별 관측하고 그런 천문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히파르코스가 밤하늘을 보면서 이때는 가장 밝은 별을 1등급으로 하고요. 보이는 것 중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 어두운 별을 6등급으로 정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근데 사실 이 등성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일단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2등급, 3등급, 4등급, 6등급으로 5등급 구분하는데 밝은 게 1등급이죠? 어두운 게 6등급이다. 이게 숫자가 크면은 어두운 거예요. 요거 때문에 엄청 헷갈리거든, 사실, 이제. 아무튼 1등급이 밝은 거다, 1등급이. 6등급이 밝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밝은 별일수록 등급이 작다. 요거 때문에 계산할 때 헷갈리는데, 밝은 별은 등급이 작다. 어두운 별은 등급이 크다. 자, 그래서 이제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망원경을 통해 맨눈으로 볼 수 없었던 애들도 막 보입니다. 그래서 7등급, 8등급은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맨눈으로 보던 것보다 더 어두운 것도 보인다, 이 소리야. 그쵸? 그 다음에 1등급보다 밝은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하여튼 책에 좀 어폐가 있는데, 가장 밝게 보이는 걸 1등급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전에 1등성이라고 하여튼 했어요. 1등성이다 이렇게. 6등성이다라고 했어요. 아무튼 기준을 나누다 보니까 0등급이나 마이너스 1등급도 있어요. 0이나 마이너스 1등급도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등급이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밝은 거. 심지어 태양은요, 한 마이너스 한 26등급 뭐 이렇게 돼요, 태양은 너무 밝아가지고, 별보다 훨씬 더 밝으니까. 그래서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뭐 중간은 뭐 소수점 뭐 이렇게 나타냅니다, 중간은.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등급하고 6등급은 몇 등급 차이죠? 몇 등급 차이? 몇 등급 차이죠? 6에서 1 빼면 몇 등급 차이죠? 5등급 차이. 5등급 차이가 나면은 100배 차이가 나요. 이거 중요한데 5등급 차이가 나면 100배 밝기 차이가 납니다. 자, 그거는 1등급 차는 약 2.5배가 나요. 봐봐라. 1등급에서 2등급이 됐어. 그러면 2.5배 어두워지는 거야. 거꾸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1등급이 2등급보다 2.5배 밝은 거예요. 근데 3등급이 2등급보다 2.5배 어두운 거고, 여기로 가면 2.5배 밝은 거예요. 그러면 2등급 차가 나. 그러면 몇 배, 1등급이 3등급보다 몇 배 밝은 거야? 5배 밝은 거야? 6.3배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거니까, 2.5 곱하기 2.5에서 2.5의 제곱만큼 밝은 거예요. 5배 밝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4등급이 있어. 그럼 얘가 2.5배 밝은 거잖아. 그럼 1등급은 4등급보다 2.5배 곱하기 2.5배 곱하기 2.5배 밝은 거야. 그러면 16배 정도 밝고, 약 16배 정도. 3등급 차가 나면 16배 정도 밝습니다. 만약에 5등급인 애는 얘 2.5배 얘가 밝은 거잖아요. 그럼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그래서 그런 애들은 40배 밝은 거야, 40배. 등급 차가 4배가 나면, 4등급 차이가 나면. 근데 6등급인 애는 여기 2.5배 더 밝은 거거든, 얘가. 그럼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2.5에 5제곱하면 약 100배 정도 밝은 거예요. 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1등급 간의 밝기 차는 2.5배고, 5등급 차이가 발생하면 숫자가 작은 애가 숫자 큰 애보다 100배가 더 밝은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숫자 작은 애가 숫자 큰 애보다 100배 더 밝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등급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한 4등급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 밝기를 비교하라고 하면,
봐봐.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 그러면 5등급 차이가 되는 거야. 실제로 빼서 계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등급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1등급이 4등급보다 어떤 거야? 100배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밝은 거예요. 숫자 작은 게 밝은 거니까. 그래서 이 별이 이 별보다 얼마나 밝냐, 이거는 등급이 있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보시면 돼요. 등급 차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실 거 있습니까?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히파르코스가 정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 눈에 보이는 이걸 겉보기 그냥 봤을 때 그냥 봤을 때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요.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냥 봤더니 저 밝네,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야. 그게 겉보기 등급은 작을수록 밝게 보이는 거야. 작을수록 밝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별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태양이 제일 밝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보니까 제일 밝다, 뭐 이런 거야.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등급이라는 거를 이제 정하는데, 절대 등급은 별들이 모두 지구에서 10파섹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10파섹이면은 32.6광년에 해당합니다. 사실 그렇게 먼 건 아닌데 32.6광년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어려운데, 여기서 만약에 겉보기 등급이 밝은데 작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밝은데 10파섹보다 안쪽에 있는 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10파섹으로 뒤로 밀어야 돼. 그럼 이 별은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나타내면 더 어두워지겠어요,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죠. 멀어지니까. 그쵸?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등급이 올라가겠어요, 뭐 작아지겠어요? 등급의 그 숫자가 올라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이 숫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파섹보다 앞에 있으면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어두워지니까. 10파섹 거리에 놨더니 어두워지니까. 근데 원래 10파섹보다 멀리 있었어. 원래 멀리 있었어. 걔를 10파섹에다 놔둔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얘는 밝아지겠죠? 밝아질 거 아니야, 그쵸? 네. 밝아지면은 등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죠, 그쵸? 얘가 지금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서 뭐 하려고 하냐면, 사실 알아서 뭐 하려고 하냐면 거리를 알고 싶은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더 큰 애는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가까이 있는 별. 근데 겉보기 등급이 더 큰 애는,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라는 거는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별이죠. 이해 갈까요?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크면 멀리 있는 별이에요. 절대 등급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면. 이거 이해 갈까?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문장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면 멀리 있는 별이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라는 거는 10파색보다 더 어둡다라는 거예요. 원래 위치가 더 멀다라는 거예요. 겉보기 등급이 크면 어둡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절대 등급이 작으면 실제로 방출되는 빛의 양이 많다. 맞죠?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다시 거리를 알고 싶은 겁니다. 거리를 아는 방법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요. 그 값이 뺀 값이 클수록 멀리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외우면 되는데,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값이 클수록 멀리 있는 별이야. 알겠어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값이 클수록 멀리 있는 별이에요. 근데 만약에 딱 10파색 거리에 있다. 딱 10파색 거리에 있어.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어때야 돼? 걔는? 같아야죠. 원래 10파색 거리에 있으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야지. 왜냐면 10파색 거리에 있을 때의 등급을 절대 등급이라고 했고, 지금 10파색 거리에 있으니까 겉보기 등급이나 절대 등급이 같아야죠. 그 뺀 값이 만약에 0이다. 그러면 10파색에 있는 별이고,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 이 소리가 뭐냐면 10파색보다 가깝게 있어가지고 밝게 보인다 이 소리야. 겉보기 등급이 작다라는 거는 밝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0파색보다 더 가깝게 있다라는 거죠.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값이 마이너스 값이면 가까이 있는 별이죠.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죠.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 이거는 이게 겉보기 등급이 어둡게 보인다 이 소리예요. 왜냐면 멀어가지고. 그래서 요 뺀 값이 0보다 크면 10파색보다는 멀리 있는 별이다. 요런 것도 다 읽어주시면 좋은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클수록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별이에요. 자,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이제 맨눈으로 측정하는 거고, 절대 등급은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까지가 알려주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둘을 비교하면은 멀리 있는 별인지 가까이 있는 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면은, 잘 봐요. 플룩스라고 하는 별이 있어. 겉보기 등급이 1.16인데 절대 등급이 1.2. 비슷하네? 그럼 얘는 거의 한 10파색 거리에 있는 별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대내부로 해볼게요.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빼는 겁니다. 겉보기가 1.3, 절대가 마이너스 8.7.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지, 그쵸? 그래서 10인가요? 네, 9, 10이네. 플러스 10이네. 플러스 10인데 태양은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빼는 겁니다.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빼요. 마이너스 31.5네. 누가 멀리 있는 거야? 대내부가 멀리 있는 거예요? 태양이 멀리 있는 거예요? 대내부요. 이게 이 값이 크면은 멀리 있는 거야. 알겠어요?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뺀 값이 크면은 멀리 있는 거예요. 자,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써주시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몇 배 밝다? 100배. 5등급 차잖아. 그렇죠? 1등급 사이에 약 2.5배의 밝기 차이가 난다. 지구에서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의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
왜냐면 멀리 있으면 겉보기 등급이 더 커요. 왜냐 어두우니까 큰 거야. 이게 어려운 건데 어두우니까 큰 거예요. 어두우면 큰 거다. 어두울수록 작게 넣으면 더 쉽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는 않아. 일단은 그거는 이제 이미 결정 난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원래 효율이 좋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텔레비전 이런 것도 뭐 효율 따지잖아요. 1등급이 효율이 좋은 거예요. 5등급이 효율이 좋은 게 아니라. 뭐 그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하여튼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이제 1등급이 더 좋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1등급이 좋다. 뭐 고기가 뭐 1등급 고기가 더 좋다. 뭐 5등급 고기가 좋다 이러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의 색과 온도. 이게 쇳덩어리를 가열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밝아져요, 색이. 붉은색을 띠다 좀 밝아집니다. 얘가 더 뜨거우네. 이 빨간애 얘보다 얘가 더 뜨거우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뭐 플랑크 곡선 때문에 그러는데, 자, 온도에 따라 물체가 나는 색이 달라요. 온도에 따라서. 이게 불꽃의 그 파란색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긴 해요. 이게 가스레인지 불꽃 이런 거 약간 파란색 나고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하고, 아무튼 순수하게 온도로만 따지면 붉은색인 별은 표면 온도입니다. 이게 표면 온도. 표면 온도가 한 3500 켈빈. 켈빈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뭐 섭씨 온도랑 비슷해. 이게 273을 더해주긴 하는 건데요. 거의 비슷해. 이제 숫자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3500 켈빈 정도가 붉은색. 그 다음에 더 온도가 올라가면 주황색, 노란색, 황백색, 흰색, 나중에 파란색까지 가요. 파란색이 더 왠지 온도가 낮을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건 사실 플랑크 곡선이라고 해서 파장이 짧은 영역으로 가는 건데, 어찌됐건 한 파란색 별은요 한 3만 켈빈 정도 돼요. 표면 온도가. 자, 그래서 파란색이 제일 밝고 붉은색이 제일 밝고가 아니죠. 온도가 제일 높고 붉은색이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흰색, 노란색이 있는데 그 사이에 청백색, 황백색, 주황색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요거를 분광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얘가 써놓으세요. 얘가 O형이고 O형. 요걸 B형이라고. O형. OB A형, AF GKM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사실 예전에 통합과학 책, 여기 중3 책에도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빠지긴 했지만 OB AF GKM 요 순서로 합니다. 근데 태양을 보시면 우리는 태양은 좀 아시는 게 좋죠. 태양은 G형이고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노란색이, 멀리서 보면. 근데 우리가 너무 태양에 가까우니까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냥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자, 봐봐라. 이게 이제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붉은색입니다, 실제로 보면. 붉은색. 온도 낮아요. 표면 온도 낮아요. 이게 적색 초거성이거든, 얘가. 적색이면서 초거성이야. 엄청 커, 얘가. 좀 있으면 터질 거라고 해, 사실 얘가. 베텔게우스가. 그 다음에 리겔은 청백색. 온도가 되게 높아요. 얘는 청백색, 얘는 뭐 적색. 리겔은 표면 온도가 이렇게 되네요. 12100 켈빈이고 베텔게우스는 3300 켈빈이다. 자, 지금 방금 배운 걸로 뭘 배웠냐면 별까지의 거리 알아내는 거랑 별빛을 이용해서 색이죠. 별빛의 색을 이용해서
표면 온도가 얼마냐라는 걸 알아낸 거야.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가지 않아도. 그것까지 가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희한한 거고. 옛날에 우리나라 뭐 고려시대 그 도자기 장인들이 뭐 되게 뭐 고려청자 이런 거 잘 만들어냈는데 그게 가마에 불꽃의 세기를 보고 불꽃의 색을 보는 거예요. 예. 어떤 색이 나오면 요 정도 온도가 된다. 예. 그래서 가마의 온도를 잘 조절을 하는데 그거를 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색깔이 다르거든. 예. 그걸 보고 이제 가마 온도를 조절하면서 도자기 구원해서 되게 우수한 청자가 많이 남겼다, 청자를 많이 남겼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별의 색이 다른 까닭은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붉은색 별과 파란색 별 중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것은 파란색 별입니다. 자,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켈빈인데 요거 이제 노란색에 해당합니다. 노란색 맞죠? 네, 노란색에 해당합니다. 6000켈빈 노란색. 근데 멀리서 보면 노란색을 보일 겁니다. 자, 요거는 이거 했나요? 이거는? 한 거 같긴 한데, 이거 봐주세요. 됐어요? 자, 요거는, 그래서 해보자. 이거 어려운 부분이어서 1등급인 별의 밝기가 16분의 1로 줄어들면 몇 등급이 되냐? 3등급 차가 나는 거야. 3등급 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차면 2.5배, 2등급 차면 6.3배, 3등급 차면은 16배. 그러니까 16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럼 3등급만큼을 더해 주셔야 돼. 4등급인 별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 것 같아요? 3등급이 된다는 게 아니라 3등급 차가 증가해야 됩니다. 어두워지니까. 자, 1등급인 별이 100개가 보인다. 그러면 100배 밝아지는 겁니다. 이게 전등을 하나 킨 거나 전등을 100개 킨 거나 전등을 100개 킨 게 100배 밝은 거거든. 100배 밝아지려면 몇 등급인 별 한 개랑 같은가? 그러니까 이게 5등급 차가 나야 되죠. 5등급 차. 5등급을 밝아지니까 빼주셔야 돼. 마이너스 4등급인 별 하나랑 같은 거야. 알 것 같아요? 마이너스 4등급인 별 하나랑 1등급 별 100개 모여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연습 문제에 3등급인 별까지 거리가 원래의 4분의 1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몇 배 어떻게 됐을까? 몇 배 어떻게 됐을까? 가까워지면 밝아져야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16배 밝아진 거야. 그러면은 3등급 차가 나야 되잖아요. 밝아지면은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0등급인 별이 되는 거야. 알 것 같아요? 3등급 차가 나는 거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니까 빼. 그 다음에 연습 문제 4번에 절대 등급이 1등급인 별까지 거리가 40파세기래. 이때 겉보기 등급은 몇 등급인가? 어렵죠? 절대 등급이 1등급이라는 소리는 10파섹 거리에 있으면 1등급이라는 소리야. 근데 거리가 원래 거리는 몇 배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파섹에 몇 배 떨어져 있는 거예요. 4배 더 먼 거죠, 4배. 4배 멀어요. 그러면 밝기는 어떻게 될까?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밝기는
그러니까 16배 어두워지는 거야.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면은 3등급 차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두워지는데 더해줘야지. 어두워지면 더해줘. 알 것 같아요? 자, 겉보기 등급이 3등급인 별까지의 거리가, 겉보기 등급이 3등급이래. 근데 100파섹이래요. 절대 등급을 측정하려면은 10파섹 거리에 놔둬야 되죠? 10파섹 거리에 놔둬야 되잖아. 그러면은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맞아요? 100파섹에 있던 애를 10파섹에 놔두려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밝기는 어떻게 돼야 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 밝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100배 밝아져요. 100배. 그러면 5등급을 어떻게 5등급 차인데 5등급을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되는 거예요. 3 빼기 5 마이너스 2등급.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오늘 되도록이면 이거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안 된 거 뭐 있나요? 여기 4번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5번부터 13번까지 5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덜 밝다 이거죠. 등급이 크면 덜 밝은 겁니다. 자, 할게요. 5번부터 별까지의 거리는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4번. 그 다음에 자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 맞고, 자 2등급인 별은 3등급인 별보다 2.5배 밝다 맞고,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100배 밝다 맞고, 절대 등급은 별이 10파섹 거리에 있을 때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맞고, 실제 밝기를 비교하려면 절대 등급을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은 이제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5번이 답이고요. 마이너스 2등급으로 보이는 어떤 별까지 거리가 10배 멀어진다. 그럼 100분의 1로 되는 거죠, 밝기가. 그러니까 100배 어두워지니까 5등급을 더해 주셔야 돼요. 3등급이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더합니다. 등급을. 자, B는 A보다 100배 밝게 보인다. 이건 겉보기 등급 비교하셔야 되는 거고요. B는 1이고 A는 6인데 맞죠? 5등급 차 나고, 그쵸? B가 A보다 100배 밝게 보인다. 맞아요. A에서 D 중 실제로 밝은 거, 이거는 절대 등급 비교하셔야 돼. 실제로는 가장 어두운 거 물어봤구나. 어두운 거는 C가 맞네요. 그쵸? 지구에서 별 D까지 거리 약 10파섹이다. 맞는데 왜 맞아?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지? 그럼 이 10파섹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맞아요. 5번. 자,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거리와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밝게 보인다. 근데 겉보기 등급이 써져 있네요. 이게 겉보기 등급이래. 겉보기 등급. 이게 4등급이고 2등급이고 3등급이래. 겉보기 등급이 지금 B가 가장 밝은데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절대 등급이 2등급이다.
맞아요. 이게 왜냐면 10파세 거리에 있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같아. 근데 10파세 거리에 있는데 요거는 겉보기 등급 쓴 거지만 10파세계에 있을 때 별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등급도 되는 거지. 근데 겉보기 등급이 A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어? 아 아니구나. A가 제일 높으니까 제일 어둡죠. 그게 헷갈린 거죠. 밝은 애는 겉보기 등급이 작아야 되거든요. 자, C의 절대 등급은 3등급보다 크다. 이게 여기 있던 애를 만약에 10파세 거리로 갖다 놓으면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밝아지. 밝아지죠. 그러면 3등급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 작아져. 이게 어려운 거야. 그쵸? 밝아지면 등급이 낮아진다. 자, 요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지금 요 선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쵸? 여기 45도 각도 이거.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10파세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애들. 근데 여기 선 위에 있는 애는 지금 겉보기 등급이 4등급이고 절대 등급이 2등급이니까 요 애는 10파색보다 멀리 있을까요? 아니면 뭐 가깝게 있을까요? 어느 애가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뺐을 때 이 값이 클수록 멀리 있는 거지? 네. 이거 멀리 있는 거죠? 맞아요? 요 애는 10파색보다 가까운 거예요. 왜냐면 얘는 겉보기 등급은 1등급인데 그냥 보면 1등급인데 10파색 놔두면 5등급 된다 이 소리잖아. 어두워진다 이 소리잖아. 그냥 보면 1등급인데 10파색에 놔두면 5등급이 된대.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까운 거죠. A는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 맞고요. B와 D는 같은 거리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10파색 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B는 C보다 실제로 40배가 밝다. 실제로라는 말 들어가면 절대 등급 비교하셔야 되고 B와 C 몇 등급 차입니까 얘가? 하나 둘셋넷 4등급 차면 40배인데 B가 C보다 40배 밝다. 맞아요? 맞죠? 그쵸? B가 절대 등급이 더 작으니까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을 띈다. 맞잖아 그쵸? 표면 온도가 약 6000켈빈인 태양은 노란색. 맞아요.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거 상관이 없어요. 별까지 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표면 온도랑 상관 있는 거지. 표면 온도랑 상관 있는 겁니다. 표면 온도랑.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파란색부터입니다. 파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 뭐 요 사이사이에 청백색, 황백색, 주황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흰색이 요 정도 흰색, 노란색 요 정도 파란색, 붉은색 딱 그거만 있네. 요 사이사이에 여기 청백색이나 아니면 황백색이나 아니면 주황색 요 사이사이 요 순서대로 온도가 높습니다. 표면 온도가 다가 나라. 4번이 답이네요. 자, 근데 이거 내 책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니네 책에 요 연주 시차 뭐라고 써져 있나 좀 봐줄래? 0.2. 얘가 0.2, 얘는 0.0. 이게 요대로 풀면은 이게 모순이 생기거든요. 얘로 푸는 거랑 얘로 푸는 거랑 달라가지고 이게 예전 책에 처음 나왔을 때는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자, 요 상태로 풀겠습니다. 이거는 변화된 거 없죠, 보기. 보기는 다 A가 크게 돼 있나요? 아니 보기 어떻게 돼 있어요? 리을이 A가 작다. 아, 이렇게 돼 있어요, 리을이? 아. 자, 해보자. 맨눈으로 밝기는 겉보기 등급 비교하면 되는데 A가 밝은 거죠. 네.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 비교하면 되는데 B가 밝은 거죠. 이게 틀렸네요. 표면 온도는 파란색인 애가 더 온도 높은 거죠. 별까지 거리는, 자, 요걸로 풀어볼게. 일단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 마이너스 3이야. 요걸로 풀어볼게.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 9죠. B가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이 클수록 멀리 있는 거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연주시차도 연주시차가 작아야지 멀리 있는 거죠. 기억나? 그쵸? 연주시차로 풀어도 돼. 얘가 작아야지 멀리 있는 거야. 이거 맞아. 근데 요게 똑바로 안 써 있어가지고 이걸로 풀면은 B가 먼데 연주시차로 풀면 A가 멀고 그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답은 4번. 자, 실력 강화까지 같이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할게요. 자, 어떤 별까지 거리가 달라지면 그 값이 변하는 것은, 색은 표면 온도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연주시차 달라집니다. 절대 등급도 이제 원래 10파섹 거리에 놔뒀을 때 등급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표면 온도 상관없고 겉보기 등급 달라집니다. 니은 2번. 자, 봐봐요. 지금 겉보기 등급이 뭐 이렇게 돼 있고 표면 온도는 똑같네 지금. 이거는 표면 온도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근데 원래 10파섹인 A와 이 별까지 거리가 A-로 달라졌다고 가정했을 때네. 그러니까 얘는 10파섹 거리래요. 근데 지금 얘가 A-가 5등급이 된 거는 멀어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얘는 멀어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A별이 있는데 A별이 지금 10파섹 거리에 있을 때는 0등급인데 이거 어떻게 했더니만 5등급이 됐대. 멀어진 거죠. 멀어진 겁니다. 5등급이 될 정도면은 이게 몇 등급 차지? 5등급 차죠. 그러면은 100배 어두운 거야. 그러면 몇 배 멀어져야 돼? 밝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몇 배? 10배 멀어져요. 10배. 10등급에 10배면 100파섹이에요. 얘가 A-이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A의 절대 등급은 0등급이다. 10파섹일 때 겉보기가 0등급이면 절대 등급도 0등급이에요. A-일 때 별까지 거리는 100파섹이다.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별까지 거리 달라져도 색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온도가 안 변하면 색깔 안 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절대 등급 뭐 이런 거를 나타낸 건데 이제 문제 읽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A의 겉보기 등급은 5.8등급보다 크다. A가 절대 등급이 5.8이네요. 어렵네. 연주시차가 0.25초래. 근데 연주시차를 알려주면 거리를 알려주는 거야. 요 파섹. 이게 지금 A 별의 거리예요. 그럼 얼마지? 한 2점 얼마 뭐 이렇게 되겠다. 한 2파섹 정도 되겠다. 그쵸? 맞아요? 한 2파섹 정도 되는 거예요.
그쵸? 위아래 한 2 정도 곱하면 대략 여기 분모가 대략 1 정도 되잖아? 2파섹 정도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절대 등급이 5.8이야. 10파섹 거리에 있을 때는 2파섹 거리에 있을 때는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10파섹보다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2파섹 거리에 있으면 밝아지죠. 그럼 5.8 등급보다 어떻게 돼? 작아지죠, 작아지죠. 겉보기 등급이 5.8 등급보다 작아지죠. 알겠어요? 대략 한 5배 정도니까 한 25배 정도 밝아지니까 3등급보다 조금 더 작아지긴 하겠다. 3등급 차보다 조금 더 작아지긴 하겠다. 그렇죠? 뭐 계산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작아진다면 선택하시면 되겠고, 절대 등급은 B가 C보다 작다. 자, 얘는 몇 파섹일까? 0.02분의 1 몇 파섹일까요? 요게 20 곱하면은 아니네, 20이 아니네. 50 곱하면 되네. 50 곱하면 분모 1 되죠. 얘 50파섹이네. 50파섹. 얘가 50파섹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봐봐, 3점이 3점이야. 겉보기 절대등급 똑같아. 그러면 몇 파섹 거리야? 10파섹 거리에요. 그쵸? 그 10파섹 거리인데 연주시차로 쓰면 얼마일까요? 몇 초가 돼야지 10파섹이 될까요? 0.1초죠. 그쵸? 0.1초분의 요 상태고요. 절대 등급은 이게 10파섹 거리로 가까워지니까, 지금은 50파섹에 있는데 10파섹으로 가까워지니까 거리가 5분의 1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몇 배 밝아져요? 몇 배 밝아질까? 5분의 1로 되면 거리가 5분의 1이 되면 몇 배 밝아질까요? 25배 밝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2.5보다 작아져요, 커져요? 밝아진다며. 2.5보다 작아지죠? 2.5보다 작아. 2.5보다 작아. 자, B가 C랑 비교하는 거군요. B랑 C 중에 B가 C보다 작다. 맞죠? 맞아요. 그쵸? 연주 시차는 A가 C보다 크다. 써놨으니까 알텐데, 이제. 연주 시차는 A가 C보다 크다. 맞죠? 맞잖아. 0.1초 써놨잖아. 이게 10파섹이기 때문에 0.1초야. 연주 시차가. 연주 시차분의 1이 파섹 거리이기 때문에 연주 시차는 A가 C보다 크다.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이 중에 표면 온도 가장 높은 별은 B죠. B. 청백색. 청색에 가까울수록. 청색에 가까울수록. 니은 디귿 리을. 왕창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4번 A의 연주 시차는 0.1초보다 작다. A가 요걸 봐야겠네. A 절대 등급이 0등급인데 겉보기 등급은 5등급이야. 근데 이게 0.1초가 10파섹이거든요. 자,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니까 맨눈으로 보면 더 어둡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10파섹보다 연주시차 이게 작다라고 되어 있구나. 네.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겉보기에서 절대된 거 빼는 걸로 하자. 그러면 겉보기에 절대된 거 빼볼게. 겉보기에 절대된 거 빼볼게. 플러스 5죠? 이러면 10파섹보다 뭐지? 멀다. 연주 시차는 0.1초보다 작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왜냐면 뭐니까 멀면 연주 시차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 작아지잖아, 그쵸? 맞죠? A는 B보다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다. A는 B보다. 근데 B는 지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어때요, 지금? 똑같네, 5로. 그럼 얘 B는 10파섹 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더 멀어요. A는 B보다 멀다. 맞네. 별 A와 B는 밝기보다 색으로 구별하기 쉽다. 이게 맞는데 왜 맞냐면 밝기는 똑같잖아. 이게 봐봐요. 밝기는 겉보기 등급 보면 똑같잖아요. 똑같이 밝기인데 얘는 9000켈빈이고 얘는 3000켈빈이니까 얘는 적색에 가까울 거고 요거는 뭐 한 1100색? 그럼 될래나? 하여튼 색깔로 구별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맞아요? 겉보기 등급이 똑같기 때문에 밝기로 구별할 수는 없고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색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됐지요? 잠깐 쉬었다가 우주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우주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뭐 태양계, 뭐 별, 뭐 이런 거 했는데 은하에 대해서 이제 은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으면 우리 은하라고 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죠. 우리 은하. 우리나라 같은 거지. 한 2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전에는 선생님 어렸을 적만 해도 이제 1000억 개라고 배웠는데 뭐 2천억 개로 늘어났네요. 관측이 많이 됐나봐. 자, 우리 은하 모양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막대가 있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막대 나선 은하. 요런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해요.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이제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부풀어 있는 원반 모양이다. 이해 가시죠? 뭐 이렇게 생겼다. 근데 왜 뭐 그럴 만한 증거 있냐? 이게 은하수가 보이거든. 사실 은하수라는 게 은하수라고 하는 게 보여요. 여기도 표현이 됐는데 은하수가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은하수인데 여기 은하수 여기 은하수인데 이게 여기는 진짜 많은 별이 은하수 이렇게 오고 이게 다 별이야. 이게 다 별. 이게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별이야. 그러니까 우리 은하 이렇게 별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은하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위쪽을 바라보면은 그 은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별들이 많은 거고 위를 바라보면은 별이 적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계가 여기 있다던가 그러면은 별이 주변에 다 많은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면은 은하수가 보입니다. 이렇게 은하수가 보이고 수많은 별들의 모임, 은하수가 보이고 위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우리 은하를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물론 별이 많긴 하지만 우리 은하를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뭐 이제 북쪽 바라보고 있는 거네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사실 추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긴 한데, 왜 추정할 수밖에 없냐면 요 은하 사이, 이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이야. 10만 광년. 그리고 요 두께 정도, 이 두께가 한 3만 광년. 아니지, 두께는 한 1.5만 광년 정도 되겠다. 아무튼 우리 은하를 보고 싶으면 이 모습을 보고 싶잖아. 그럼 한 요게 우리가 우주선 타고 한 여기까지 가야 돼. 가서 봐, 이렇게. 요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한 10만 광년 정도 어떻게 가, 빛의 속도로 10만 년 어떻게 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증거가 있어서 이런 모양일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고, 우리 은하의 크기는, 이 지름은 10만 광년인데 파색으로 하면은 3만 파색 정도가 돼요. 3만 파색에 3.26배 하면은 광년으로 바뀌어요. 대략 한 10만 광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계 중심에서 은하 중심에서 태양계까지 한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파색으로 하면 8,500파색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나선 8에 위치해 있다. 이런 거 나선 8이라고 해. 자,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또 어떻게 아냐? 봐봐, 여기서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이 있어. 지구가 요렇게 돌아, 요렇게. 잘 봐봐.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고 있으면 그때가 북반구에서는 여름이에요. 여름. 북반구에서 여름입니다. 별을 보려면 태양 쪽을 보는 게 아니라 태양 반대편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 이렇게. 여름에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여름에는 이렇게 보여요. 은하수가 훨씬 두꺼워. 여름에 은하수가 두꺼워요. 근데 겨울이 되면 이렇게 와서 겨울에 여기를 보는 거예요. 끄트머리. 겨울에는 별로 은하수가 두껍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 갑니까? 여름이랑 겨울에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 은하 중심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겨울에는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궁수자리 방향이야. 궁수자리 방향. 여름에 궁수자리 방향으로 보면은 은하수가 보여요. 근데 궁수자리가 뭐 그 생일별자리랑 이게 달라요. 생일별자리는 아마 11월 달인가 그럴 거야. 11월인가 12월인가. 선생님은 이제 12월 31일인데 생일이. 근데 염소자리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궁수자리를 겨울철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애는 여름철에 보여요. 그 생일별자리 정하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여름철에 궁수자리 방향으로 봐야지 이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말이 있구나. 우리 조상은 이제 미리네가 은하수거든요. 시냇물이라는 의미로 미리네라고 했구나. 미리네가 시냇물이군요. 은하수를 미리네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처음 봤네. 근데 이게 이제 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이게 별지도야, 별지도. 여기 별들이 막 있거든요. 거기 요게 은하수야, 은하수. 은하수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들은 이제 수많은 별이 있고요. 한 2천억 개 정도. 그 다음에 성간 물질은 별하고 별 사이의 물질이에요. 성간이 이게 별과 별 사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 그 다음에 그런 성간 물질이 좀 잘 모여 있어 가지고 구름처럼 보이면 성운이라고 하고, 성단은 별이 모여 있는 거야. 별. 성운은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거고,
성단은 별이 모여 있는 거고, 성간 물질은 나중에 그게 별이 됩니다. 별이 돼. 근데 성간 물질은 우리 은하의 나선 8에 주로 분포를 해요. 그러니까 은하 중심부에 분포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나선 8에 주로 분포해요. 성간 물질이. 그 다음에 성운은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구름처럼 보이는 게 성운입니다. 성운은 방출성운, 불꽃성운이 아니라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방출성운은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했다가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이 방출성운이야. 근데 이거 주로 붉은색이 납니다. 주로 붉은색이 납니다. 반사성운은 별빛을 반사를 하는 거야. 반사. 주로 이런 애들은 파란색이 납니다. 반사성운은 별빛을 반사합니다. 성운이. 근데 성운이 너무 짙어가지고 뒤에서 오는 별빛을 통과를 안 시켜. 그러면 암흑성운이 돼. 암흑성운. 뒤에서 오는 별빛이 여기 먹구름 같은 거 통과를 안 해. 별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암흑성운 있는 거 지금. 독수리 성운이 암흑성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암흑성운에서 요런 끝에 보면 이게 확대한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로인데 별이 생겨. 이게 별이 여기 생겨요. 그럼 이게 되게 거리가 먼 거야, 사실은. 별 사이 거리가 되게 한 3광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성운 자체가 되게 큰 거야. 그래서 원래 성운 하나에서 별들이 많이 만들어져. 성운이 이게 별보다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별보다 큰 거고, 막 별이 막 같이 만들어져, 형제처럼. 자, 말머리 성운에서도 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성단은 모여있는 그런 별들의 무리인데요. 자, 별들의 무리인데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으로 구분한다. 산계성단은 이게 모여있긴 한데 약간 듬성듬성하게 모여있는 거야. 산계라고 해서 퍼져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성단이잖아요. 모여있는 거야. 근데 수십에서 수만 개 정도. 뭐 그것도 많은 거긴 한데 하여튼 수십에서 수만 개 정도. 근데 대부분 파란색을 띱니다. 산계성단 애들은. 근데 이게 모이는 이유는 되게 중력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중력 때문에 모이는데 좀 덜 모인 애들은 그래도 수명이 좀 젊은 애들이에요. 근데 봐봐, 구상성단은 되게 많이 모이는 거야. 수만에서 수십만 개. 빽빽하게 모입니다. 이게 모여요, 이렇게. 얘가 되게 오랫동안 모인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붉은색이 많고요, 늙은 별이 많아요. 젊은 별이 좀 더 온도도 높고 파란색이야. 그래서 산계성단은 수십에서 수만 개 정도 별이 모이고 젊은 별이고 파란색 별이 많다. 구상성단은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이게 멀리서 보면 그냥 별 하나처럼 보여요. 구상성단은.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 구상성단이 보입니다. 여기 보다 보면 찾을 수 있는데, 구상성단 같은 것도. 요런 거다, 요런 거. 요런 거 봐봐. 요런 거 별 같지만 이거 구상성단이에요, 구상성단. 초신성에 잔해가 있네. 초신성 폭발에 잔해가 있네. 이 재밌어요. 국어로서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 뭔가 찾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요거는 별이네. 자, 아무튼 근데 구상성단은 어디 많이 있냐면 우리 은하에서 은하 중심부랑 요 헤일로라고 해요. 헤일로라고 부릅니다. 요런데 이렇게 떠 있어요. 구상성단이. 근데 산계성단은 젊은 별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성운이 주로 성간 물질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나선 8에 많다라고 했어. 그런 성운에서부터 이런 젊은 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산계성단도 나선 8에 많아요. 산계성단은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있고 수십에서 수만 개의 파란색을 띠는 고운의 별의 나이가 젊고요. 예, 나선 8에 주로 분포한다. 기상성단은 빽빽하게 모여있는데 수만에서 수십만 개 별이 모여있고 붉은색을 띠는 저운의 별이고 별의 나이가 많고요. 예, 우리 은하의 중심부나 헤일로라고 하는 곳에 떠 있습니다. 예. 자,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한다.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 무슨 모양의 구조가 있고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고 나선팔이 휘감고 있다. 우리 은하 지름 약 3만 파섹으로 따지면 3만 파섹. 태양계는 아까 얼마였지? 8,500이었나요? 8,500 파섹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8,500 파섹. 그 다음에 성간 물질이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거나 흡수하여 어둡게 보이는 것을 암흑성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만에서 수십만 개, 이거는 구상성단이라고 하죠. 구상성단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배운 겁니다, 방금은. 네,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모양인데요. 네, 타원 은하나, 이렇게 공이나 구형처럼 생긴 은하. 이게 별이 아닙니다. 별이 모여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정상 나선 은하. 막대가 없어요. 나선 구조인데 막대가 없어요. 막대가 있는 나선 은하.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한 은하. 요런 애로 나눴어요. 이거 나눈 사람은 허블이 나눴어요.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허블이 은하를 관측을 했습니다. 이거 다 허블이라는 사람의 업적인데, 허블이 은하를 관측을 하는데 은하까지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후퇴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건데, 이거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후퇴 속도가 더 멀어요. 요런 이제 여기 은하들이 이렇게 있어요. 은하를 한 200개 정도 관측해 가지고 요런 결론을 얻습니다. 적어 볼게요. 이렇게 후퇴 속도는 별까지의 거리에 비례를 해요. 이건 허블 상수, 이건 기울기를 뜻하는 허블 상수고, 요거를 허블 법칙이라고 합니다. 허블 법칙. 후퇴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잘 봐요. 우리 은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가 있어. 자, 봐. 이거 측정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있는 애는 한 요 정도 속도로 멀어져. 좀 더 멀리 있는 애는 더 빨리 멀어져. 이렇게. 요런 이 이야기야. 이게 멀리 있으면 더 빨리 멀어진다. 그래서 한 좀 지났어. 그러면 얘는 여기가 있겠죠. 얘는 여기가 있겠지. 잘 봐요. 우리 은하에서도 멀어지긴 하는데 얘네들끼리도 서로 어떻게 될까? 얘네들끼리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만약에 우주 크기가 똑같은데 은하들이 있잖아. 은하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막 이렇게. 그러면 한 반은 가까워지고 반은 멀어지고 그래야 돼.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자,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 은하에서부터 멀어져요.
대부분의 은하가 안드로메다 빼고 대부분 멀어집니다. 이러려면 우주 전체가 그냥 커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하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려면 우주가 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하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지. 풍선에 붙임딱지를 붙여서 은하를 표현했는데 바람을 불어서 후 불어서 풍선 크게, 그럼 얘도 멀어지고 얘도 멀어지고 얘도 멀어지고 얘도 멀어지고 다 멀어지죠. 그래서 허블이 알아낸 게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발견인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걸 모형으로 표현한 거고, 근데 팽창하고 있다면 그러면 옛날에는 모여 있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는 한 점에서부터, 우주 나이를 138억 년으로 봅니다. 이것도 다 계산해서 나오는 거 그냥 찍는 거 아니야. 그때는 한 점에 있다가 대폭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난 후 우주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대폭발 우주론이에요. 이거 나중에 고등과학 배우면 재밌습니다. 이런 거 배울 때. 대폭발 우주론은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물질들이 다 생겨나고 그 이후 점점 팽창해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이게 뭐 틀렸다라는 증거 없습니다. 맞는 증거들이 더 많지. 그래서 이거는 뭐 대단한 발견이죠. 뭐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폭발 우주론이다.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수많은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부르고요. 우주가 아주 뜨거운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해요. 빅뱅 우주론이라고도 하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하고. 넘기겠습니다. 우주 탐사. 우주 탐사는 이제 인간들이 호기심이 있지. 호기심이 있어서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고 탐색하고자 하는 활동이고요. 인류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요즘에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어저께 그 넷플릭스에서 뭐더라? 고요의 바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보다가 자서 다 못 봤는데 무슨 내용일까? 아무튼 뭐 거기서도 이제 우주 생명체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1편 보다가 자가지고 다 못 봤는데 그냥 틀어놓고 자버리네. 그래서 생명체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구 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른 데 가서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탐사 목적이 있다. 자, 탐사할 때 망원경을 이용해 탐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 설치한 망원경들이지, 이런 애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전파 망원경이고, 이런 건 이제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팽 망원경이라는 게. 이건 전파 망원경이고, 근데 이거 지구에서는 망원경이 엄청 거대하고 큰데, 그래도 이제 단점이 뭐냐면 망원경이 있어요. 지구에서 큰 망원경이. 근데 이 빛이 오다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막 흔들흔들 이렇게 들어와요.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굴절이 됩니다. 별빛이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대기권 때문에 그래요. 대기권 통과할 때 이렇게 흔들흔들하니까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커도 선명한 사진을 얻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주 공간에다가 이 우주 공간에다 망원경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기에 영향 안 받으니까 엄청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주 망원경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오래됐거든요. 거의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하는 걸 이제 쏘려고 해요. 그게 근데 10조래. 제임스 웹 망원경을 쏘려고 했는데 자꾸 요즘에 연기가 됐어요. 허블 망원경을 뒤를 이은 제임스 웹.
100억 달러 11조짜리 망원경이래. 11조짜리. 근데 이게 자꾸 연기가 되더라고. 멋있죠? 뭐 황금으로 돼 있고. 이게 망원경이야, 이게. 반사판 있는 거지. 이게 제임스 웹 망원경이고요.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요거 이런 거 다 수작업으로 막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허블 우주 망원경의 반사판이 요만했네요. 요만했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요만해. 훨씬 크네, 그쵸? 자, 저런 거를 이제 쏴서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별을 관찰하면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보다 더 선명해지겠네. 이것도 선명하거든, 사실. 이것도. 이거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 이렇게 사진 찍는 거야. 봐봐요.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겹쳐서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그림보다도 더 선명해지겠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막 외계인 지나가는 거 찍히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혹시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죠. 구글어스 같은 걸로 지구를 찍어 놓은 사진 중에 막 비행기 지나가다 찍히고 뭐 이런 사진도 있거든요. 요 근처에 있던데. 여기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이거든요. 여기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요. 네이버에는 그런 거 사진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있더라고. 네이버에서는 찾은 적이 있는데 여기 없나? 자, 그 외계인 사진 찍힐지도 모르겠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을 보내는 거죠. 인공위성은 어떤 행성을 돌게 하거나 뭐 지구를 돌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기 이제 바깥쪽으로 탐사하는 것도 있고요. 목성 궤도를 돌게 합니다. 목성 궤도. 목성을 돌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보이저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바깥으로 나갔어요. 태양계 바깥으로. 우주 정거장도 이렇게 뭐 만들고 있고. 우주 탐사를 하고 있다. 자, 우주 탐사 과정. 최초의 인공위성은 소련이 발사한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그 이후로 미국에서 달 탐사도 하고요. 행성 탐사, 그 다음에 뭐 소행성 이런 것들을 막 쏘고, 심지어 뭐 이렇게 해성이 오는데 해성이 지나가는데 해성에 착륙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별 1호 최초의 인공위성을 이제 1992년에 쌓아 올렸고, 뭐 천리안 기상위성 이런 거 쌓아 올렸고, 13년에 나로호 로켓을 발사했는데 얼마 전에 발사한 거는 누리호예요. 나로호는 사실 그 1단 추진 로켓은 러시아 거고요. 누리호는 우리나라 기술로 다 만든 거고. 이게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제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까지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는 거고, 우주 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연구하거든. 그러면서 우주에 대한 이해와 지구에 대한 이해도 더 넓힐 수가 있고요. 천체 물리학, 공학 등 학문이 발전할 수가 있고, 다양한 기술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전문 분야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우주의 그 연구하다 보면 새로운 소재 같은 것도 만듭니다. 안경테 이런 거는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거야.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공위성을 쏴요. 그러면은 이게 날개를 이렇게 펴거든. 이렇게 뭐 반사판 같은 거, 태양열 반사판 같은 거. 근데 처음에 로켓에 들어갈 때는 이거를 접어서 넣어놔.
이렇게 로켓 위에 있어요. 인공위성이 로켓 위에. 여기에 이렇게 접어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궤도로 올라간 다음에 일정한 온도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쫙 펴져요. 이렇게. 뭐 그런 게 이제 형상 기억 학금입니다. 이거 안경테 안 부러져요. 이게 되게 유연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나 뭐 우주인들을 위해서 정수기라던가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이제 우주에서 우주 개발하다가 만든 거고 이건 모르겠네. 에어쿠션 이거 우주인이랑 관계 있나? GPS도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위성 항법 시스템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우주 탐사라고 하면 되겠죠. 우주 탐사라고 하고, 무엇은 천체 주위를 돌도록 만든 인공장치로 최초로 발사되었다. 인공위성. 자, 이런 거는 우주 탐사를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된 예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게 이런 도플러 효과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외부 은하가 팽창하고 있다 이런 거 알아낸 거고요. 나중에 이제 통합과학 하게 되면 하고.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 좀 없어서 같이 할게요.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 중심부에 막대 모양 구조 있고, 외부에 옆에서 보면은 중심부가 부풀어 있는 원반 모양이다. 맞고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 위치한다. 아니지요? 3번. 자, 우리 은하 옆모습이네요. A는 이건 맞네요. 8500. 이게 틀렸네. 이게 반지름이야. 지금 반지름. 응? 전체가 30,000파섹. 전체가 30,000파섹. A에 주로 3개 성단 분포한다. 아닌데 중심부에는 구상성단이에요. 구상성단. 3개 성단은 요 나선 8. 3개 성단은 나선 8.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별과 별 사이 공간에 성간물질 있고 많은 별이 모여서 성운이 아닙니다. 성단입니다. 성단. 구상성단은 수만에서 수십만 개입니다. 이 설명은 산계성단 설명이네요. 지금 수십에서 수만 개가 엉성하게 흩어져 있다. 이건 산계성단.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방출성운을 뜻하고, 요거는 암흑성운이죠. 네, 암흑성운이고요. 가는 주위 별을 반사한다. 반사하는 건 아니고 흡수했다가 에너지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거예요. 반사는 반사성운이 있습니다. 나는 검은 부분은 어떤 물질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맞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기 성운이 있어서 별빛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가마다 모두 우리 은하 구성 천체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되게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좀 뭐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성단 모습이다. 이거. 가는 산계 성단이고, 얘는 구상 성단이고, 그쵸? 이거는 맞네요. 나는 주로 우리 은하 나선팔에 분포한다. 틀렸는데, 나선팔에 분포하는 애는 가고 산계 성단이고, 가는 나보다 온도가 높은 별로 이루어져 있다. 맞네요. 기억 비급. 파란색 별, 구상 성단은 좀 붉은색 별. 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그런 모형인데요.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 붙임딱지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맞죠? 붙임딱지 사이 거리가 멀을수록 거리 변화가 더 크다. 이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보다 여기 있는 애가 더 변화가 더 큰 거야.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거든요. 우주선 표면은 풍선 표면은 우주, 부침딱지 은하에 비교할 수 있다. 맞네요. 맞습니다. 이거 답은 5번이고. 자, 우주 탐사 맞고요. 직접 나가야 된다. 아닙니다. 안 나가기도 하죠. 거의 안 나가죠, 사실. 우주로 나간 거는 뭐 100명 좀 넘을까? 그렇게 많진 않죠. 우주정거장에서 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니까. 우주 탐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는 우주 탐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닙니다. 비용이 들어도 뭔가 또 꿈이지 꿈. 로켓 발사되고 이러면 뭐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 지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맞고요. 인공위성을 이용해 일기예보를 하면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맞아.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과학기술은 우주 탐사를 위해서만 쓰인다. 아닙니다. 여러가지 실생활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뒤에도 조금만 하려고요. 뒤에 뒤에 한 단어 있는데 그거 조금만 하려고. A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요거는 은하수를 의미하죠. 은하수. 지구에서 본 우리 은하 전체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 여기 끊겨 있기도 하고요. 전체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의 폭이 더 넓게 보인다. 아니에요. 여름철의 폭이 넓게 보입니다. 여름철에. 자, 요거는 자기가 직접 빛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가는 방출성운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다가 말았어요. 그쵸? 오다가 이게 암흑성운을 뜻하죠. 암흑성운.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이게 그냥 사진만 보고 이게 파란색이니까 반사성운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가의 성운은 나의 성운보다 밝게 보인다. 그러긴 하겠네. 그쵸? 암흑성운은 빛은 통과 못하기 때문에. 오리온 자리 말머리 성운은 나와 같은 원리로 형성된다. 맞아 이게. 오리온 자리 말머리 성운은 암흑성운이죠. 암흑성운. 오리온 자리 말머리 성운은 암흑성운이 맞습니다. 여기 오리온 있죠? 오리온. 여기 있습니다. 말머리 성운. 자, 여기 말머리 성운이고, 이렇게 보면 확실히 뭐 이게 뭐 암흑성운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말머리 성운. 암흑성운이 이렇게. 여기 안에 뭐 별들이 이런 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별들. 여기가 구름처럼 뭔가 진짜 이렇게 쓱 있네. 이렇게. 신기하게도. 그리고 자, 우주 팽창하고 있네요.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우주의 중심이 없어요. 이것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B가 중심 같지만 사실 A에서도 다 멀어지는 거고 뭐 C에서도 멀어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중심이 없어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면은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 모일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빅뱅 이론이고요. 4번. 자, 보자. 이게 먼저 스푸트니크 1호 발사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아폴로 계획으로 이제 달에 인류가 최초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한 190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 허블 망원경이 측정이 된 거고, 최근에 나로우가 이제 발사된 거고, 뭐 최근이라고 할 건 없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로우가 나다라가 답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적으로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생님 파일이 날라가서 있나 모르겠네. 잠깐 찾아보겠다. 과학기술과 문명은 잠깐 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문명도 발달해왔다 이런 얘기고, 초기에 이제 불을 사용한다. 이게 불은 사실 에너지원이에요. 어떤 에너지원. 그래서 불을 이용해 가지고 토기도 만들 수가 있고요. 토기를 만들어야지 여기에다가 뭐 곡식들 이런 애들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음식물들을 저장할 수 있어야지 정착 생활이 돼요. 날마다 뭐 나가가지고 사냥해 오고 막 이러지 않아도 돼요. 저장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를 사용하는 것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청동을 얻어내야 되거든. 네, 근데 청동은 사실 귀한 거였어요. 청동기 시대라고 해도 뭐 돌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 농기구 만들어서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철은 많아요. 철은 그래도 청동보다는 더 많아. 그리고 철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로 여러 가지 농기구, 뭐 무기, 뭐 생활용품 등 만들어서 인류 생활이 크게 향상이 되죠. 그러다가 뭐 망원경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태양 중심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고, 갈릴레이가 이제 증명을 하죠. 세포 발견한 거는 이제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 이용해서 발견하고,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 만유인력 법칙은 달의 움직임이나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만유인력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쇄술 같은 거 발달해야지 책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고, 책이 있어야지 애들이 똑똑해지고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공업과 교통수단 발달하는 것도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요. 식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돼서 그거를 원래 암모니아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개발되면서 식량이 대량 생산이 된 겁니다. 화학자 이제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 한 거고, 의료 분야 지금 백신 개발돼서 질병 예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백신은 바이러스 자체를 맞는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어떤 부분 같은 거를 맞는 거예요. 일종의 사실은 백혈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요런 놈이 있다. 그럼 알려주잖아? 그러면은 그걸로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진짜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나한테 항체가 많으니까. 물론 돌파 감염에 얘가 있긴 하지만 그게 많지 않아. 돌파 감염은 뭐 뉴스에 뭐 누구 돌파 감염됐다. 그런 거는 사실 뭐 많지 않아요. 돌파 감염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많아야 몇십 명? 대부분 백신 안 맞은 사람이 걸리는 거죠. 뭐 한 5,000명, 6,000명 나오잖아요, 요즘에. 돌파 감염되는 거는 뭐 하루에 한 10명 나올까요? 백신 맞는 게 정상입니다. 뉴스에서 하도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안 맞는데, 선생님은 3차까지 다 맞았거든요. 맞았어요? 다음 주에 맞으시는 게 좋아요. 맞으세요, 그냥. 그런 것도 과학이 발달한 거고, 종두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그 홍역이나 어떤 뭐 병 이렇게 걸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걸린 사람의 고름 같은 그거를 주사를 하는 거야. 멀쩡한 사람한테. 걸린 사람의 그 고름 있잖아. 이렇게 진물 같은 거. 그걸 주사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약하게 아파. 나중에는 괜찮아. 그런 게 이제 종두법이야, 종두법.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거죠. 페니실린은 한 1940년대에 나와요. 근데 이건 항생제죠, 항생제.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건데, 이전에는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병 걸리잖아. 그러면은 이제 재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못 이겨내면 죽어요. 자기가 못 이겨내면. 병 걸리면은 아프면은 이제 좀 쉬고 이제 좀 좋은 거 먹고 이래가지고 스스로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수명이 되게 낮았죠. 페니실린 없을 때는. 어렸을 적에 뭐 놀다가 어디 무릎팍 까져.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어.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근데 페니실린을 넣으면 이제 항생제니까 그 질병 치료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막 늘어난 거고, 전기 사용하면서 엄청 편리하게 사용하고, 정보통신 발달하면서 뭐 컴퓨터를 막 손에 들고 다니죠. 지금은 휴대폰이 다 컴퓨터인 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교통수단, 식량 생산, 의료 분야, 정보통신 분야, 뭐 출판 인쇄, 생산 공정 자동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원격 의료기술 이런 것도 요즘에 특히 코로나 시대여서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원격 진료하거나 이런 게 또 자리 잡아 가고 있고요. 목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보 수집하고 해결책 탐색하고 분석하고 설계도 작성하고 제품 제작하고 평가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품들이 나옵니다. 전기 자동차도 이제 나오고 있고. 자, 니네가 뭐 과학 쪽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취직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럴 때 요 세 가지 분야에서 주로 일을 해요. 나노 기술은 NT라고 하는데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나노라는 게 원래 엄청 작은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이 나노라는 게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예요. 구승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예요. 옛날에는 1 마이크로미터만 해도 되게 작은 거였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마이크로미터만 해도 되게 작은 거였는데 지금은 나노 시대야. 근데 원자 한 개가 몇 나노냐면 0.1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나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원자 100개 정도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 거의 뭐 3나노, 4나노, 막 이렇게 5나노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기술이 나노 기술이고, 생명과학 공학 기술 BT라고 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습니다. 뭐 중요하죠, 당연히. 뭐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라던가 특히 요즘에 코로나나 아니면 백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은 IT 분야라고 하는데, IT 분야에서 뭐 사물 인터넷, 뭐 컴퓨터만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전제품에 다 인터넷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탁기한테 명령 내려가지고 뭐 빨래를 지금 하게 한다던가, 뭐 로봇 청소기를 돌린다던가 이런 게 사물 인터넷이고, 뭐 빅데이터 기술 뭐 이런 거 있지. 무인 항공기 기술 뭐 나오고, 뭐 증강 현실 기술 이런 거 나오고요. 요런 게 한참 발달이 되고 있죠, 급격하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요런데 이제 뭐 최첨단 과학에 좀 눈을 뜨고 있어야지 이제 일자리 구하기도 쉽고 자기 꿈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근데 학원이 휴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월 4주 수업해서 다음 주 휴강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지 마시고 다다음 주에 오는데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을 할 거예요. 통합과학은 고1 과정인데 원래는 하이탑으로 하려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1, 2월에 좀 통합과학을 좀 그래도 마무리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서. 왜냐면 3월 되면은 또 뭐 내신 공부할 사람도 있고 이래서 1, 2월에 하려면 조금 얇은 책으로 하려고요. O2 과학이라고 O2로 하려고 해요. 하이탑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O2로 통합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이 되면 뭐 나는 내신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내신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 더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물리원이나 화학원이나 요런 거를 하는 반을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좀 이제 어떻게 구성원들이 어떻게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봅시다.